유방이 진나라를 멸하고 함양에 들어가 있을 무렵 항우는 하북 지방을 평정하고 각지에서 모여드는 제후의 군사를 모아 함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항우는 함양으로 향하던 중 신성이라는 곳에 주둔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항우는 혼자 어둠 속을 거닐며 각 부대의 진을 순찰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투항한 장안과 사마은의 부대 앞까지 왔을 때였다. 막사 내부에서 병졸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항우의 귀에 들려왔다. 그 내용인즉 유방에게 항복하지 않고 항우에게 항복한 것을 후회하는 소리들이었다. 항우는 이 같은 소리를 몰래 엿듣고는 분한 마음에 급히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영포를 불러 명했다. 오늘 저녁 장안과 함께 항복해온 진의 항졸 20만 명을 모두 죽여라. 단, 장안, 사마은, 동의 세 사람은 남겨두어라. 그 길로 영포는 본진 군사 30만 명을 소집시켜 항복한 군사 20만 명이 있는 막사를 습격했다. 20만 명의 항졸은 갑작스런 습격에 제대로 된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몰살당했다. 그리고 장안, 사마은, 동해 세 사람만 남기고 모조리 땅에 묻어버렸다. 항복할 때 데리고 온 부하 20만 명이 죽었지만 새 장수는 목숨을 건진 것을 감사하며 항우에게 허리를 굽혔다. 이튿날 항우는函谷관을 향해 진군했다. 장안이 데려온 항졸 20만 명을 몰살했어도 항우의 군사는 50만 명이나 되었다. 항우는 유방보다 늦어진 것에 조급해지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짜증이 일었다. 돌이켜보면 항우는 닥치는 대로 적군을 죽였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성문을 닫아놓고 있는 곳마다 불을 질렀다. 결국 항복한 병졸 20만까지 죽이느라 지체된 것이다. 항우의 마음은 절로 유방을 미워하고 있었다. 항우가函谷관에 도착했을 때函谷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성 위에는 유방의 깃발이 꽂혀 있었고 설구와 진패라는 두 장군이函谷관을 지키고 있었다. 항우는 유방의 군사가 자기 군사를 막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항우는 범증을 시켜 유방에게 성문을 열라는 편지를 보내는 한편 10만 대군을 영포에게 주어函谷관을 공격하게 했다. 항우의 편지를 받은 유방은 장량과 의논한 끝에 성문을 열어 항우를 들어오게 했다. 항우는 유방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했다. 항우는 대군을 거느리고函谷관을 넘어 함양으로 들어가다가 홍문에서 진을 치고 주둔하기로 했다. 항우는 홍문에 자리 잡고 앉아 첩보병을 함양 성중으로 보내어 유방이 성주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 세밀히 조사해 오도록 명했다. 밤늦게 돌아온 첩보병들이 전하는 정보는 모두 똑같았다. 유방은 성내의 귀중한 보물과 여인은 건드리지 않고 궁중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폐상으로 돌아가 3세 자영이 항복할 때 바친 옥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진나라의 압법을 폐하고 백성들에게 공약 3장만을 반포했다는 내용이었다. 항우가 생각하건대 이는 유방이 관중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때 범증은 항우와 별개로 유방이 함양에 먼저 들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기 수하 첩보병을 시켜 알아오도록 했는데 그들의 보고 역시 항우가 받은 보고와 마찬가지였다. 만약 유방이 회왕 앞에서 항우와 약속한 바와 같이 먼저 함양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된다면 항우를 도와오던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항우가 유방 앞에 허리를 굽히고 신하가 된다면 범증 자신은 신하를 도와 이를 의논하는 미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범증의 마음이 유쾌하지 못했다. 항우와 범증 두 사람 모두에게 심란한 밤이었다. 이튿날 항우는 유방의 부하 중 좌사마 직책에 있는 자로부터 유방을 모함하는 비밀 서한을 받았다. 내용인즉 진나라 장수와 크게 싸워 이긴 공도 없는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왕이 되려 하는데 어찌 두고 보느냐는 내용이었다. 유방을 모함하고 항우에게 붙겠다는 내용이었다. 항우는 휘하 망료들을 소집해 의논했다. 이때 범증은 유방이 더 크기 전에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이 말에 항우가 흥분하여 당장 유방을 칠 기세를 보이니 범증이 항우를 말렸다. 유방의 밑에는 50여 명의 장수가 있고 10만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항우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솔이 움직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범증은 새벽에 정병을 추려 두 갈래로 패상을 기습하자고 항우에게 제안한다. 항우는 범증의 계획대로 새벽에 패상을 습격할 것을 결정하고 부하 장수들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이 회의에는 항백도 있었다. 항백은 항우의 숙부되는 사람으로 그 옛날 장량이 방랑사에서 진시황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쳤을 때 오랫동안 자기 집에 숨겨준 사람이다. 항백이 회의가 끝나고 자기 막사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밤중에 아무런 방비도 없는 유방 진영을 공격하면 분명 유방의 군사들은 몰살할 것이었다.
그럼 유방 진영에 있는 장량도 살아남기 어려워 보였다. 항백은 장량을 구하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다. 이 무렵 장량은 유방과 천하를 논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유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장량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나가보니 항백이었다. 장량이 항백을 반기며 자신의 처소로 안내했다. 항백은 자신을 반기는 장량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항백은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고는 방 안의 좌우를 살폈다. 그것을 보고 장량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항백이 조심스레 장량의 귀에 대고 항우의 기습 계획을 알리며 장량만은 자신과 함께 피신하자고 말했다. 장량은 잠시 항백을 자신의 처소에 머물게 하고 유방의 방으로 가 항백이 자신을 찾아와 항우의 계획을 전하고 빨리 피신하라고 재촉한 사실을 보고했다. 유방은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장량은 잠시 생각하더니 유방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엇인가 한참 속삭였다. 유방은 귓속말을 다 듣고 나더니 장량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장량은 항백에게 유방을 만나볼 것을 권했다. 항백은 유방을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지만 장량은 억지로 손을 붙들고 어깨를 떠밀어 기어코 유방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유방은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 항백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항백을 상자에 안대했다. 세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속마음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장량은 유방의 딸과 항백의 아들 간의 혼사를 주선한다. 갑작스러운 처사에 항백은 당황하였지만 그도 잠시 유방과 장량의 계획대로 항백의 승낙을 받고 항백을 유방의 편에 서도록 만들었다. 한편 홍문의 진영에서는 약속된 시간이 되어 범증이 항우의 방으로 들어가 출병을 재촉했다. 항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즉시 모든 대장들을 소집시켰다. 잠시 후에 항우는 큰 마당으로 나와 집 앞에 있는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모인 장수들 중에 항백이 보이지 않았다. 범증도 항백이 안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 책임을 맡은 전공에게 물었다. 범증의 물음에 전공은 해질 무렵 은밀히 알아볼 일이 있어 진영을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유방 진영 쪽으로 향했다는 말도 함께 알렸다. 전공의 보고를 받은 범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면 오늘 밤 작전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군. 이쪽의 계획이 패공에게 누설되었을 테니. 이에 항우가 말하기를 선생, 항장군은 그러실 분이 아니올시다. 내 숙부가 되지 않습니까? 선생께서는 너무 의심이 지나치십니다. 그려. 범증은 항우의 말을 듣고 도리어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항장군의 충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군중의 지모는 귀신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계획이 그대로 누설되지 않아도 조그만 냄새라도 났다면 벌써 일은 글러진 것입니다. 오늘 밤 일은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군사가 와서 항백이 돌아왔음을 보고했다. 항백이 돌아와 항우에게 유방의 결백을 주장하니 항우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항우는 모든 장수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범증은 결심했다. 유방은 반드시 후환이 될 인물이다. 반드시 죽여야겠다.